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DP 헌병대 근무 이탈 체포조. Deserter pursuit. 뭐 요즘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더라고요. 이거 저도 이게 예고편 한번 봤는데 재밌겠다, 괜찮겠다, 소재가 색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웹툰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웹툰에서 각색을 많이 했더군요. 근데 뭐 제가 헌병이 아니라서, 근데 뭐 군생활이라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에서 차용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 그 사람이 그 반도에 나왔던 그 사람, 반도에 나왔던 그분이 제 군생활 할 때 그 보급계하고 정말 똑같이 닮았네요. 반도에 나왔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DP에 나오니까 정말 똑같이 행동도 비슷하고 똑같이 그렇게 닮았네요. 아무튼 지금 리얼하다, 사실적이다, 뭐 정말 군생활, 옛날 군생활 할 때 생활 반영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보니까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올라있는 영상 보니까 좀 리얼한 것 같아요. 기합도 좀. 근데 뭐 100%는 아니에요. 저것도 심지어 저것도 100%는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었죠. 머리 받고 상관물 때 다리 올린다고. 지금 여기 시설이라도 괜찮네요, 그죠? 요즘은 이제 군대 시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그래도 저런 건물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시설이. 뭐 저희 때랑, 제가 군생활 했을 때랑 다르겠죠. 벌써 한 25, 6년 전에 일이니까 저희는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거였으니까. 우린 그때 저런 건물대는 되게 좋은 부대나 돼야, 돈 많은 부대가 돼야 저런 건물대를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지금 이 친구는 최근에 군대 간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드라마 모델이 되는 거는 최소한 5년, 10년에서 5년 이내의 군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멋있죠. 헌병들이 참 멋있어요, 그죠? 제가 헌병을 봤던 거는, 군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경찰 만나서 좋을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헌병이고 경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건병하고 많이 만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헌병하고 만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헌병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게 좋아요. 헌병은 제가 알기로는 헌병의 가장 꿀보직은 운전병. 근데 어디 가나, 근데 유난히 헌병은, 왜냐면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럼 시내를 가거든요. 제일 꿀보직이 헌병 대 운전병이 아마 제일 꿀보직일 걸로 제가 알기로는. 터치 별로 안 받고, 휴가를 못 가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터치 별로 안 받고 제일 꿀보직이 헌병 대 운전병인 걸로. 아무나 안 시키죠, 그런 거는. 되게 이렇게 꿀보직들이 있어요. 없으면 만든다 하더라고요. 재벌집 아들내미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군생활 하게 만들려고 만든 꿀보직들이 그래 많다면서요. 옛날에 저도 인터넷 같은 데서 그렇게 가끔 우연히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와, 그냥 하루 종일, 뭐라더라? 공군이 그렇게 널널하다며요. 거기 뭐 꿀조가 있는데, 오전에 뭐 마이크 닦고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연설하는 그런 교육장 있잖아요. 예비군 교육장 같은 거 있잖아요. 장교들. 공군은 대부분 장교들이니까. 그 사람들 오면 이제 교육 자료 나눠주고, 마이크 닦고, 청소 좀 해놓고, 오전에 밥 먹고, 교육이 있으면 뭐 준비하고, 없으면 너구리 까고 그냥 좀 자다가, 뭐 이렇게, 휴가 나오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굉장히 꿀보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가장 형편이 어려운, 거의 일반 우리 평범한 하층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헌병에 갔다는 거는 굉장히 용모가 뛰어나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뽑을 때 이야기 하잖아요. 키 몇 이상 나오라고. 그건 진짜 그렇게 뽑아요. 진짜 그렇게 뽑고, 뭐 사진 찍어받는 사람 사진병, 조리사는
치사병 보통 조리과 나온 사람 치사병 가고, 그리고 뭐 그림 그린 사람, 화가들은 또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접을 했었는데, 용접 파트가 뭐 육군에 그렇게 없어요. 그죠? 용접 파트가 육군에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냥 대대 작업병, 그 행정보급관, 옛날에 이제 인사계라 그러는데, 당시에 이제 행정보급관이 우리 상사였는데, 그때 당시 뭐였냐면, 그니까 뭐 지금과 같으면 707 같은 사람이죠. 707 같은 데 있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행정보급관으로 전환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었는데,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저를 참 이뻐해 줬고, 이렇게 작업병이니까, 작업을 잘하니까, 용접을 잘하니까, 하여튼 되게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휴가도 보내주시고, 뭐 그랬어요. 상근인데도, 휴가도 한번 보내주고. 그 휴가 보내준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면회를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면회를 어느 일정수 나가줘야 되는데, 면회를 너무 안 가니까 그걸 이제 휴가로 보내서 퉁친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도, 하여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휴가를 줬죠. 제 기억의 헌병은, 그때 당시 대대장님이 이제, 원래 제가 갔을 때 대장님이 있었는데, 대장님이 이제 사단으로 가고, 신입 대대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치임식 같은 걸 하는데, 헌병들 3명이었나? 3명이었나? 4명이었나? 이렇게 이런 헌병, 요런 옷, 요거보다 조금 더 간지나는 거 있고, 그러니까 부대 기를 들고 이렇게 4명이 탁 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대대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이치임식을 하는데, 와, 멋있더만요? 멋있더만요. 혹시 여자분들, 남자친구가 어디 헌병대 기수단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헌병대에 있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외모가 모델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부지고, 군대에서도 운동 많이 하고, 거의 남자 모델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 남자친구가 헌병에 있었다, 이러면, 되게 못생겼을 얼굴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신체 구조, 바디는 괜찮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잘생겼어요. 헌병들이 키도 크고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싸움도 되게 잘하게 생겼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 되게 대체로. 그리고 눈을 지금 여기 눈을 보이는 사진, 눈을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게 이렇게 탁 내리죠. 헌병들은 보통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그 행사 같은 거 가면 전투화가 반짝반짝거리고, 이 헬멧도, 이런 헬멧도 있는데, 그 기수단 헌병들은 이걸 광을 또 내거든요. 정말 얼굴이 보일 정도로, 파리가 미끄러울 정도로 광을 내가 그렇게 다녀. 정말 멋있어. 남자가 봐도, 야, 멋있어. 절도 있고, 멋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체포조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죠? 어쨌든 헌병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런 퍼포먼스 하는, 이렇게 뭐 행사하는 헌병들은 진짜 잘생기고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하고 좀 관련된 거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때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이런 소위 말하는 영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군대 감옥이죠. 군대 감옥에 들어가면, 제가 만약 군 생활을 만약 24개월 한다 그러면 영창을 가도 그 24개월 안에 그 날짜가 포함이 됐어요. 근데 제가 상근 대구로 내려올 때쯤에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군대에서 이제 만약에 영창을 10일 갔다 오면 군생활을 10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지? 군생활에서 영창 들어간 생활은 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번에 그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추가된 거는, 군대에서 그러니까 영창 갔다 온 전과는 사회에서 원래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 군대는 군대고 사회 나오면 이제 별개로 쳤었는데, 지금은 군대에서 영창 가가지고 전과가 생기면 나와도 그 전과가 사회에서도 유지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중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죠. 하도 좀 심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요즘 군대는 어떤가 몰라서 그런데 뭐 하여튼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좀 강력 사건이 많았죠. 옛날에 그 GP 소소한 사건도 그 전에도 있긴 했는데,
뭐 총으로 다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 한 명이 또 뭐 괴롭힘 당하다 죽는다든지, 자살하는 일은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 여긴 지금 이제 그나마 찍소리라도 한번 질러보고 죽은 거는 기사가 나겠지만, 지 혼자 신교대에서 자살하는 일은 비일비재해요. 제가 신교대 있을 때도 우리 앞기순과 뒷기순과 친구가 전투화 끈 같은 거 있잖아요. 전투화 끈이나 운동화 끈 같은 걸로 목매가 죽은 애도 있고, 그리고 면도기 있죠. 면도기 저거든요. 생각거라고 그걸로 손목 끈 애도 있고.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의무대에 있었는데 온몸에 자해를 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2등병도 못 달고 계속 신교대에서, 그러니까 훈련소를 못 나가는 거죠. 자대 배치를 못 받는 거죠. 훈련소를, 그러니까 행군하고 뭐 그런 1년 과정을 통과를 해야 자대를 가는데, 이 사람 온몸에 자해를 해가지고 신교대를 못 나간 사람도 있었고, 정말 많아요. 그나마 이건 정말 그나마 견디다 어떻게 한번 질러보고 죽는 거지. 자살한 일은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그죠?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요즘 은면사 되게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탄피바지 이야기 했잖아요. 쏠 수도 있다고. 군인들은 다 총이 있거든요. 한 발만 있으면 되잖아요. 한 놈만 죽이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탄피를 항상 회수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꼬불 쳤나 싶어가지고, 항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사고 터지면 중대장이나 소대장 책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저희 때도 한 명이 탈영을 했어요. 이소대 친구였나? 제가 그때 5대기였나 그랬는데, 온갖 장비를 다 차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놈의 새끼 어디 갔는지 그냥 다 수색을 하래. 주변을, 부대 주변을 진짜 중무장 해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온 산을 뛰댕기면서 애를 찾았잖아. 뭐 이렇게 약간 몰아가는 그런 거 있죠. 도로가 쪽으로. 그래가지고 뭐 1차적으로 엄청 수색을 했어요. 우리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로가에서 이 친구가 차를 이렇게 얻어 타려고 히치하이킹 하다 잡혔는데, 이제 물어보잖아요. 왜 탈영하려 했냐. 근무가 너무 많다. 계속 막 이틀에 한 번씩 근무를 산다.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씩 근무를 산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런 거. 그래서 탈영했다. 이러는 거예요. 탈영 사유를 물어보니까, 보통은 근무를 통신병이 짜거든요. 통신병이 근무를 짜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무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수, 부사수, 그러니까 한 소대에 2명이 나와야 되는데, 한 50% 정도는 근무를 안 서요. 그러니까 병장 있잖아요. 분대장들은 초소 근무를 안 서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빠지고, 또 짬밥 되는 사람 빠지고, 뭐 어디 외부에 어떤 일하는 그런 근무자들 빠지고, 그러니까 근무를 설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근무를 서는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탈영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중대는 더 힘들었거든. 다른 소대는 더 힘들었거든. 근데 한 가지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갈군다 그러지. 괴롭히면 탈영을 더 할 것 같죠. 그죠? 군대에서 막 괴롭히고 이러면 탈영을 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희한한 공식이,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친구는 절대 탈영 안 해요. 널널한 친구 있죠. 널널한 친구가 꼭 탈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너 근무 너무 많이 썼다 이야기하죠. 하루에 한 번씩 근무 선에는 탈영을 안 해요. 근데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근무 선에는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군대는 널널하면 탈영을 하더라고. 딴 생각을 해서 그런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군대에 가면 여기도 보면 잠깐 지켜주는 아버지 군번이라고 있죠. 할아버지 군번이 있고 아버지 군번이 있고 뭐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한 뭐 1월달에 입대를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그 전해에 1년 전에 1월달에 입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해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버지 군번인 거예요. 자대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대신할 사람, 자기가 제대하면 자기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보통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군번에 1년 전에 들어온 사람을 할아버지 군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마니또 같이 지켜주는 게 있어요. 얘 건들지 마라. 만약에 이 왕고가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 군번이 왕고거나 뭐 파워가 좀 있다. 그러면 야 우리 이등병 우리 아들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좀 군생활이 조금 편한 거죠. 조금 딱히 생판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군생활을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좀 보살펴주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내가 책임을 질 위치에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지시를 해야 될 위치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데 애들이 뭐 제대로 안 하거나 뭐 소위 말하는 지시한 대로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러면 힘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름을 왜 모르냐, 얼굴을 왜 모르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얼굴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작전을 하죠. 그래서 근무를 서면서 자꾸 얼굴을 익히는 거예요. 근무를 서면서 자꾸 얼굴을 익히면서, 그리고 이제 보통 근무할 때 잠을 깨울 때는 군번이, 그러니까 좀 계급이 낮은 사람부터 깨우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을 깨우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계급이 높은 사람 먼저 깨워버리면 욕먹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조회할 때 욕먹는 거죠.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부대원들끼리 최소한 얼굴은 알아야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중대나 소대나, 그죠? 누가 누군지는 알아야 나중에 혹시 전쟁 났을 때 또 구했는데 뭐 누군지 이상한 애가 중간에 있으면 싸야죠.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대원들끼리는 얼굴을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한꺼번에 처음 와가지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친하지도 않는데 한꺼번에 얼굴을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는 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그죠? 근데 꼭 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외우는 군대 가면 더럽게 많이 외워요. 이름 뭐냐고 물어보고, 처음에 가면 정신없거든요. 전 처음에 갔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럼 만약에 누구나 형이나 누가 군대 먼저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좀 할 텐데, 전혀 저는 그런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를 가가지고, 이름을 더럽게 묻더만요. 갔는지 하루 만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부대원들 이름을 존나게 묻더만요. 그것을 많이 깨지죠. 초반에 이름 몰라가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뭐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총기 부품 이름도 외워야 되고, 뭐 대장님, 뭐 중대장님, 소대장님, 다른 부대 소대장 누군지, 분대장급 견장 차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일찍 가서 누군지, 그래야 알죠. 그 나중에 한 1병 정도 되면 그래도 좀, 1병 정도까지 돼도 잘 모를 때 있어요. 중대원이 한 100명 넘으니까. 그 만약에 뭐 그런 거죠. 계급이 만약에 병장이 상병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A라는 병장이 B라는 상병을 찾았는데, 그러면 A라는 병장이 계급이 높잖아요. 그러면 B라는 상병을 찾아올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면 이 사람한테 높임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기 A 병장이 찾는데 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욕 엄청 얻어먹는 거죠. 좀 이따 연락 가는 거죠. 군대는 군생활 편하게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주가 있어야 돼. 그림을 잘 그리든, 뭐 기술이 있든, 용접을 잘하든, 또 뭐 그림을 잘 그리든, 뭐 글씨를 엄청나게 잘 쓴다든지, 이렇게 서류 쓸 때 왜 우리 서기들처럼 글씨를 되게 잘 쓴다든지, 뭐 사격을 하면 최소한 사격이라도 잘하든지, 그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한 가지 재주가 있어야 돼. 그 재주가 남들보다 특출나야 돼. 남들이 군대에서 꼭 필요한데 내가 없는 거, 내가 되게 잘하는 거, 군대에서 꼭 필요한 재주인데 내가 되게 잘하는 거, 그런 게 하나 정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무사
여기 나오는 이제 디피조라고 하는 이 조는 제가 들은 거는 기무사라고 있어. 기무사. 제가 군대에서 DP에 관련돼서 들었던 얘기는 기무사라는 게, 그 기무사가 뭐냐 하면 군대의 약간 국정원 같은 거예요. 군대 내에서 국정원 같은 건데, 뭐 이렇게 그것도 헌병 소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부대 내 비리라든지 뭐 만약에 뭐 그런 이런 좀 안 좋은 일, 그러니까 뭐 구타라든지 뭐 이런 거 수사하는 군대 경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국정원 같은 경찰, 검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헌병인데 좀 이렇게 옛날에 그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기무사 사령관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땐 보안사라 그랬는데, 군대 하여튼 경찰 중에 제일 센 사람이에요. 약간 검찰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기무사라는 게 있는데, 그 기무사 내에 그땐 DP조라고 안 했죠. 기무사 내에 그런 보직이 있다고, 땡보직이 있다고. 막 머리 기르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시내 다니면서 군인들 왜 복장불량이거나 뭐 침 뱉거나 뭐 군인들이 길 가다가 싸우거나 이러면 잡아가는 그런 보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DP조가 아닌가? 사복군인이라고. 걔는 부대도 안 있고 훈련도 안 뛰고 밖에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군기문란이라 그러죠. 군인들이 막 이렇게 좀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안 입고 다니고 막 풀어 헤치고 다니고 막 예비군처럼 막 그렇게 다니고 이러면 바로 군기교육대 보내버리죠. 잡아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게 DP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있겠죠. 근데 DP조도 있긴 있겠죠. 어딘가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물으러 다니고 같이 조사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윤형빈 씨, 개그맨 윤형빈 씨가 뭐 자기가 이 DP조였는데 되게 많이 잡았다, 탈영병 되게 많이 잡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탈영병이 많나요?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거, 일단 제가 군생활 할 때 한 명 있었고, 군대에서 그렇게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군대에서 어떻게 육군은 어떻게 대처하냐면 사단에서 이 대대를 해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대대의 구성원들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다른 부대로 보내버려요. 티오가 없는 다른 부대로 보내고 이 멤버를 새로 모아요. 다시 만들어요, 이 대대를. 중대가 만약에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중대를 해체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그리고 탈영병이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솔직히 좀 현실성은 좀 떨어져요. 보통 숨어 지내죠. 보통 우리가 탈옥한 사람처럼 보통 숨어 지내죠. 어디 제대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결국은 대부분 집에 오죠. 보통 부모님한테 가든지 보통 그러죠. 대부분. 그래서 탈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더라? 그 김재진이었나? 그 옛날에 잭스키스 멤버, 그 친구도 탈영했다 그러죠. 탈영했다가 복귀를 했죠. 그때 뭐 때문에 탈영했는지 모르겠는데, 탈영 한번 한 적 있었죠. 그죠? 또 뭐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그죠? 뭐지? 보통 탈영은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탈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총을 들고 나갔다 그럼 무장 탈영이에요. 총알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총을 들고 만약에 근무를 서다가 근무복 그대로 총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무장 탈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특공대 같은 사람들, 수색대나 이런 애들 가서 총 들고 가서 걔 찾아서 사형을, 그러니까 뭐 항복을 하면 모르지만 총살을 시키죠. 무장 탈영한 친구는 바로 총을 쏴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만약에 총 던지고 이렇게 순순히 항복을 하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격을 해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 비무장 탈영이 있어요. 그건 이제 트레이닝복 있죠. 트레이닝복에 운동화 신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비무장 상태로 비무장 상태로 나가는 거. 그게 그런 탈영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휴가 미복귀. 대부분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탈영은 아마 대부분 휴가 미복귀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부대에서 다이렉트로 탈영하는 경우는 힘들 거예요. 대부분 휴가 갔다가 복귀를 안 하는 그런 탈영이 대부분이죠. 보통 상병 때 되면 이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 탈영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DP조가 가가지고 이제 잡아오겠죠. 아무래도 숨어 지내기가 훨씬 더 좋을 거고. 얼마 전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근무하는 친구가, 그게 탈영이었나? 하여튼 뭐 신고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예요. 복귀를 안 하니까, 탈영을 했다고 신고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그죠? 카츄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어요. 그죠? 어쨌든, 만약에 점호라는 걸 하잖아요. 인원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인원 체크를 하는데 여기 인원 체크에 없으면 얘가 왜 없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나갔다가 안 들어왔다든지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탈영인 거죠. 그죠? 그럼 탈영인 거죠. 근데 뭐 아파서 뭐 그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일단 들어오라 그러죠. 보통 병원에서. 왜냐면 군에도 병원이 있으니까. 요즘은 좋더만요. 보니까 아프면 외부 병원에 이렇게 치료도 받고 해주고 좀 좋더만요. 그죠? 우리 때는 되게 그랬는데, 못 가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 때는 전방부대는 그런 청원휴가라 그러죠. 만약에 아프면 부모님이 미리 예약을 해놔놓고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청원휴가 자체를 안 받아줬어요. 보통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2박 3일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10일짜리 휴가에서 떼주죠. 그러니까 4박 5일을 떼주죠. 그러니까 뭐 친척, 뭐 누나의 결혼식이라든지,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 장례식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청원 휴가를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정기 휴가가 10일이면 4박 5일을 미리 갔다 오는 거죠. 떼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지. 만약 포상 휴가증이 있으면 포상 휴가를 올리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정기휴가에서 떼서 가죠. 아니면 정기휴가를 땡겨서 가든지, 뭔 일 있으면. 또 그렇게 많이 하죠. 간만에 좀, 그래도 좀, 이거하고 또 그게 있죠. 용서받지 못한 자였나? 옛날에 하정우 씨 나왔던 거? 하정우 씨 데뷔작이라고 알고 있는 용서받지 못한 자인가 하는 그런 군대 영화가 있었어요. 약간 다큐멘터리 빌 조금 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하정우 씨 데뷔작인데, 그것도 조금 리얼한데, 요게 조금 더 리얼한 것 같아. 요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 근데 요것도 수위가 요즘, 이게 좀 약해요. 요것도 수위가 좀 약하고,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괜찮았던 것 같아. 영화는 드라마 잘 찍은 것 같아. 약간 근데 좀 약간 오바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드라마의 어떤 재미, 드라마의 집중력과 재미 뭐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뭐 그 정도의 재미, 호구, 약간의 호구,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맞아. 연출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무튼 DP 근무 이탈 체포죠. 탈영병 체포죠. 그죠? 어감이 좀 그런가 보죠. 이제 탈영병 체포죠 이라니까 어감이 좀 그렇죠. 아무튼 우리 군의 현실을 좀 제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그게 괜찮은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